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기준보다 강화된 60% 감축안을 제시하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탄소 중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교육 현장의 현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 교육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낭비의 차원을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작년 6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단 한 건의 예비식 기부 실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들이 매일 쓰레기로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에서 배식되지 않고 남은 깨끗한 예비식 기부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어 탄소 중립 실천과 사회적 나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롬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세바두의 학생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학교 급식 예비식 기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식 기부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환경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전반 발생량을 줄여가지고 다른 경제적인 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예비식 기부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에서 제작한 조례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예비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음식의 품목은 오직 완제품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부의 다양성의 폭을 확 줄이는 이런 발목을 잡는 쇠사슬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부를 진행을 하면서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원분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식들을 다시 위생 있게 포장 후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전부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원분들께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부식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식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는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도 푸드뱅크가 하나밖에 없는데 세종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푸드뱅크와 학교 사이 연결하는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식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바두는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최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환경 동아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비식 기부가 왜 필요한지, 세종시에서는 왜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세종시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UN 환경계획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손실 및 폐기가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항공업계 배출량의 약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먼저 세종교육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만약의 사태와 부족분을 대비해 정량보다 넉넉하게 조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식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남겨지는 이른바 예비식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에만 같은 기간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그것을 다시 태우고 묻는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세바도 학생들이 세종환경교육 한마당에서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배식되지 않고 깨끗하게 남은 잔식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응답자의 99%인 198명이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이웃에게 전달되는 나눔의 선순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가 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햇습인정시설에서 만든 위생적인 급식실 밥은 왜 버려야 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물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현행 교육청 조례는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식실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 우려라는 이유로 기부되지 못하고 정량 폐기물로 처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기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우려로 집단급식소의 음식 기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예비식 나눔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이미 변화되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된 국과 반찬을 기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예비식이나 잉여식품 기부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급식소 예비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급식소의 예비식 기부를 가이드라인만 잘 준수한다면 가능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라는데 그런데 음식이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소각되는 것 아시나요?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을 위한 즉시 섭취용 음식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남으면 바로 소각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112원? 킬로그램당 약 180원에서 200원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어느 학교는 이미 급식을 기부하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능곡초등학교의 영양교사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남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던 차에 급식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되면서 예비식 기부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6개 복지관이 지금 저희 학교 24개 교와 협업을 해가지고 복지관의 봉사자들이 도시락화하여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그리고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들 그런 정말 많은 계층에 그 도시락이 전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급식이 기부되는 건가요? 큰 솥에서 조리가 완료가 되면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따로 푸기 전에 예비식을 따로 자그마한 통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손대지 않고 바로 예비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음식이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깨끗하게 보관하고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대로 복지관에 전달이 되고 또 복지관에서는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재포장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나눔까지 하는 게 하루에 끝납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타 지자체는 이미 해답을 찾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십시오.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시청하신 시흥의 급식지원센터 예비식 기부는 2024년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수원 효원고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예비식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약 40%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예산 절감을 넘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언급될 만큼 전국적인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음식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고쳐 예산을 절감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드립니다. 첫째, 조례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예비식 기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기부 대상을 완제품으로 제한하는 문구들을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생깁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식약처의 기부식품,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준용하여 조리 직후부터 기부처 인계 시점까지의 온도관리, 보관 방법, 인계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시범 운영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전면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복지시설과 인접하여 음식 전달이 용이한 학교 두세 곳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해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예비식 기부 사업 성공을 위해 안전체계 구축과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식 기부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부 과정의 위생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음식이 버려진 잔반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관리된 예비식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확성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모든 일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기부를 하려면 음식을 담을 전용 용기가 필요하고 이를 실어 나를 차량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분을 산출하여 이를 용기 구입비, 운송 인건비 등 기부 시스템 운영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예산 구조를 짜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지역 사회 복지와 환경 교육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소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법제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자원 재순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같은 타 지자체는 이미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24년 학교급식 예비식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2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행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동안 왜 우리는 이토록 소극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다양한 언론 보도와 경기도 사례를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더 이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최소한 시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쯤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추진이 가능할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분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부 업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거, 운송, 배부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가 있고 학교 급식 재료를 운송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예비식 기부의 후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에서 예비식 기부를 추진한다면 푸드뱅크에서 학교와 관련된 복지시설을 선정하는 데 협조하고 급식지원센터가 보유한 냉동, 냉장 차량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넘어 세종시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현재 푸드뱅크, 급식지원센터 등 세종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로 시범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원활한 수거와 운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것으로 긴급 현안 질문,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현희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현희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질의는 단순한 급식 운영 차원을 넘어 학교급식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시 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관련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탄소 중립 정책과 자원 재순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실천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의 잔반 감축, 식생활 교육, 지역사회 기부체계 연계 등 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도 조례 제정 이후에 잔식 기부의 취지인 탄소 배출 저감,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등 우수 사례 행보에 대한 세종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의 저장, 운반 방식,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등 운영 형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재료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미개봉식 관련하여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우수 사례, 우수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에서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고 식중독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또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행정 업무 증가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비식 기부를 담당할 기부처의 식재료, 온도관리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학교와 기부처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청과 협력하여 세종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식 기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세종을 포함하여 5개 시도교육청입니다. 잔식 기부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또 사회적 공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잔식 기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잔식 기부를 희망하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무 간소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반을 줄이는 사안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배식 적정량, 식습관 개선 교육 등과 연계하여 탄소 중립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발전 연구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식생활 교육안을 지속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현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환경보호와 기부 문화를 확산 실천하는 잔식기부 활성화 사업을 다시 조명해 주시고 푸드뱅크를 통해 학교 3개 교회에 잔식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현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의 실현과 자원 재순환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합니다. 학교 급식 잔식 기부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19개 기초 푸드뱅크 및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 최소 1개에서 최대 25개 학교에 잔식을 수령하여 1개에서 5개소의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제공 횟수와 기본 식품의 종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따라 투입 인력이나 차량 대수 등 사업의 규모가 다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현재는 추계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교육청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단계부터 협력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푸드뱅크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잔식기부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잔식기부 사업 실행을 위해 푸드뱅크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원님이 제시하신 학교 3개에서 출고된 포장 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수령하여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전달하는 시범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찬 등 조리식품을 기부하는 경우 교육청,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과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 희망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조사, 푸드뱅크의 의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절차, 필요한 예산, 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식품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준수하면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웅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구현희 부교육감님, 이영옥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통해 세종시 교육청과 시 집행부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현희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무대에 이제 올라오시니까 조금 긴장도 되신 것 같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에 그 학교 급식실에서 혹시 급식을 같이 드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아직 급식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식약처는 당초에는 그 잔식 기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 의견을 낸 이후에 시민분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24년 8월에 잔식 기부에 대한 제재를 풀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혹시 이 그 부교육감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 식약처에서 작년 8월에 발송한 공문이고요.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식품 기부 과정에서 음식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주요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공문의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예, 공문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한 그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기존과 달리 조금 예비식, 그러니까 잔식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저 해당 공문 확인하고 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잔식 기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온도 유지 가능한 운반 반식이라든가 아니면 보관 용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책임이 되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갖춰 나가면서 조금 더 잔식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식품기부법 제8조 제1항과요. 제2항에 따르면은 그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이미 법에서 도태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원칙적으로 이 식약처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저는 예비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언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까지 남은 급식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음식 쓰레기 골치 덩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각을 좀 바꾸면 이것은 누군가 꼭 필요한 한 끼의 식사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름이 바뀌면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앞으로 조례와 모든 행정 용어에서 잔식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왠지 잔식은 남은 음식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표현 대신에 예비식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실까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잔식이라고 했을 때 잔반과 혼동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용어는 조금 변경해서 조례 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용어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세종시의 잠재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는 타 시도에 대비해서 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인 거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학교 급식 시설 또한 최신식이며 전국 그 최고 수준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공 모델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학교 급식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종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식 개선 홍보 등 어느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현희 부교육감님, 예비식 기부가 활성화되려면 조례에서 완제품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밥을 나누는 복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고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전담 TF는 저희 이제 정원 사정 고려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요거를 조금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지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미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교육청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음식 대신 나눔을, 환경 파괴 대신 공존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 집행부가 적극 행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